안녕하세요. 시작했나요? 네.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님애미 전은주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뚜시의 신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전은주 선생님은 여러 번 해보셨는데 저는 초짜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초짜나 몇 번 해본 사람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애 이름이 꽃님이라서 꽃님애미지만 뚜시에는 무슨 뜻이에요? 그 말. 네. 뚜시에는요, 원래 제 MBTI 성격 유형이 ENTP거든요. 그래서 신혜은, 네. SHE에다가 ENTP를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썼는데요. 이거를 한글 자판에다 놓고 ENTP를 치면요, 뚜시에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 철자예요. 근데 무의미 철자로 한 10년 살았는데요.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게 뜻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어로, 네, 불어로 뚜시에르,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네, 펜싱 용어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펜싱 용어. 뚜시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맞아요. 여기 허를 찌르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말로 페르시아의 언가로 뭐 사랑을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어로 뚜시에 이 모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안 건데, 네. 저기 빨강늑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주정원 선생님. 네, 그분이 찾아주신 건데요. 독사라는 읽을 똑쓸사라는 중국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 독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독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사의 그 중국어 발음이 뚜시에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어울린다. 그러게요. 읽고 쓰고. 네. 꿈보다 해몽. 네, 그렇죠. 꿈보다 해몽. 네, 우연히 그렇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으나 네. 매우 뜻이 좋았다. 네. 저희 잡지랑도 좀 비슷한. 네, 제가 궁금한 거가 이 네. 라키비움. 네. 네. 제가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라키비움 J요. 요거 라키비움 J.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키비움 J는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렇게 세 글자를 합쳐진 신종 용어고요. 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새 단어인데. 아니 저는 무슨 그리스어나 뭐 어디 페르시아어나 그죠. 로마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희 라키비움 J 만들고 있는 전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첫 반응이 라비키움?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민망하기는 해요. 너무 거창한 라틴어 이름 같이 들려서. 근데 그렇지 않고요. 도서관의 새로운 미래형 앞으로 도서관은 문자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뮤지엄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해서 너무 학문적인 용어인데도 너무 멋있어요. 라키비움. 그죠? 아주 뭐라고요? 발음도 좋고요. 근데 J는 뭐예요? J는 전은주의 J 그거 아니신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전은주의 J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거 반대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라키비움만 하려고 했는데 라키비움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봤더니 국립도서관 온라인 잡지 이름이 라키비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뭔가를 특이한 걸 넣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픽처북이니까 라키비움 P를 할까? 그랬더니 라키비움 P? 라키비움 P 오줌? 그럼 라키비움 북이니까 B를 할까? 라키비움 B? 이러다가 라키비움 J가 굉장히 이렇게 어감도 좋고 그리고 J라는 뜻에 저희도 J를 짓고 나서 뜻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한자어로 J가 귀에 속삭이면서 알려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J2, 넘버 2 이런 뜻도 있어서 우리가 그림책을 만날 때 대부분의 독자들이 아이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림책이 내 책이 된 상태 그 J라는 뜻도 있고 저는 저널인가? 잡지니까 저널 이렇게 있고, 생각했거든요. 저널도 있고요. 주얼리도 있고요. 오, 주얼리? 점프, 조이 뭐 이렇게 젤러시도 있어요. 그리고 점프 J. 네. 그리고 전이도 되게 좋고요. 전이 너무 멋있네요. 네, 전이도 좋고 네, 우리가 같이 전이. 그리고 조인이라는 뜻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뜻이 많은 거예요. 뚜시에만큼이나. 네네네. 짓고 나서 보니 너무 우연찮게 좋은.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전은주라서 J야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멀리 있으면은 그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정체성을 늘 꽃님애미라고 생각을 했지. 제가 전은주로 생각한 시절보다 사실은
꽃님의 미로 생각한 시절이 더 길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거는 처음에는 정말 누군가의 엄마로 내 정체성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나를 키우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꽃님의미라는 닉네임을 제가 받아들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둘이 만나서 네, 전우주 선생님의 이 라큐비움 J 잡지와 그 다음에 최근작인 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제가 요거를 맥너사라고 제가 이름을 줄였거든요. 맥너사 어떠세요? 제 친구가 맥반의 여동생 이름 같아요. 제 친구는요, 네. 아이 가졌을 적에 막걸리를 너무너무 밤마다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맥주를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를 딱 보는 순간, 어머, 제 친구 생각이 나면서 막걸리를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맥너사, 막너사 4개. 요 책을 제가 진짜 막너사.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펴가지고 몇 줄, 이렇게 몇 장 넘겼는데, 제가 발견한 지금 조금 아까 지금 꽃님의미라고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 얘기하셨는데 이 문장을 발견했어요. 무슨 문장을 발견하셨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봄 이야기였습니다. 질바클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전은주와 노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림책을 읽는 시간을 전은주와 노는 시간, 어린 전은주와 만나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이 말 아까 그 제이가 속삭여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57쪽에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머, 제가 사실은 전은주 선생님을 2016년에도 봤고 또 협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두 문장을 보면서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 선생님하고 그 라방하기로 했다고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사실은 둘이 굉장히 잘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두 사람한테 들어서 어머. 두 사람이 저한테 따로 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늘 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어머나. 근데 우리가 만났는데도 못 만났던 거죠. 네.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선생님, 네. 전우주 선생님. 나로지님이 네. 맥주 대신 살 만큼 좋은 책이래요. 오, 야 여러분 짱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냈을 때 나는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참았는가 이런 댓글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군요. 한 분이 두려움을 참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다른 무서운 것이 있어도 아기와 함께 내가 두려운 걸 많이 참았다. 거기에다가 바카스를 참았다고 쓴 제가 굉장히 좀 민망하달까 그랬었어요. 저는 쌍욕도 참았어요. 왜냐면 저희 애 낳을 때 월드컵 축구를 했거든요. 아, 저 그 부분도 제가 읽었어요. 남편이랑 참으셨다고. 저는 여러 가지를 참으셨어요. 네. 근데 이 제목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맥주도 참을 만큼. 아마도 이런 책을 양육서에서 그림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술을 대놓고 술 이름 이게 없을걸요 아마 이런 책이. 저희 편집자 분이 사실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근데 딱 듣자마자 정말 이거 내 얘기야.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맥주를 참을 만큼 애를 사랑하면서 잘 키워놨더니 사실은 고3이거든요. 그 고3이랑 중2인데 고3 중2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신경질 짜증 안 내고 엄마가 잡지 만드는데 다 참아주고 있어요. 잡지 만드느라고 엄마가 애들 밥을 계속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지금 저 댓글 올라왔는데요. 용감한 제목이지만 솔직해서 좋다고 하시고 클래식 음악 참고 꾹 들었다는 클래식 음악을 참고 꾹 들은 분도 계시네요. 요즘 태교하시는 분들은 임영웅 오빠랑 영웅 오빠랑 태교하시지 않나요? 임영웅 트로트를 들으면서 저의 원픽이에요, 임영웅.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답글 올려주셔서. 여러분 이제 전 라키비움도 이제서야 봤는데요. 정말 그림책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너무너무 가득한 잡지예요. 제가 그림책 잡지 중에서 이렇게 그림책 사랑 완전 가득 담긴 잡지는 다음 처음 달에 봤어요. 4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키비움 잡지에 굉장히 다양한 코너가 있어요. 네. 제가 요걸 보면서 아 이게 집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잡지가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방이 너무 열어보는 방을 이렇게 열어보는 재미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라키비움이라는 제가 궁금한 거가 이 민트색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게 두 개 다 이게 민트색이거든요. 아, 이건 우연이에요. 아, 이건 진짜요? 우연인데 저희가 이게 2호거든요. 이렇게 표지 색깔을 단순하게 한 이유가 뭐냐?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표지에 일러스트를 넣을 만큼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단순한 색깔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민트색이 이 전은주 선생님의 어떤 깊은 곳에 내면의 있는 색깔? 어떤 그런 색이 아닐까?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주 너무 이쁜 색. 이거 잘 없는 색이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아 게다가 이거 이 그림 이미지 그린 작가는 누구실까도 막 궁금해서 혹시 이거 직접 그리신? 아니요, 이거 밝혀도 되는지 저희 필진한들한테 안 물어봤는데 이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꽃을 저희 디자이너가 근데 만든 이 책에도 건데요.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이거를 고르고 이거는 무료 이미지고요. 아. 여기에 있는 꽃의 이미지는 이제 작가가 제대로 그린 그러신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 핸드폰도 늘 이렇게 시작 화면이 도대체 민트색인 거였죠. 아, 네네. 이렇게 되어 요 있어요. 설계를 좀 한 거 좀 이제 그 굉장히 아기자기한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기도 하고 또 막 재미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헌사열전도 너무 재밌고요. 이 기획으로 치자면은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나셔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이 방방이 코너 중에서 선생님 제일 마음에 드시는 코너가 어느 코너세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느 애가 제일 예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죄송합니다. 거랑 똑같아서 그런데 너무 아니 근데 저는 헌사열전을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헌사열전은 어떤 코너냐면 그림책 속에서 헌사들만 모아서 소개를 한 코너예요. 그래서 그 헌사들을 편집자에게 바친 헌사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바친 헌사 어린이한테 바친 헌사 이렇게 종류대로 나눠서 웃긴 헌사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잡지의 정체성을 굉장히 드러내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잡지가 독자 기반, 국내 최초의 독자 기반 잡지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 독특해요. 그게 아주 잘 담겨진 코너네요. 어떤 평론가나 교수님들은 사실 헌사 보면서 이거 되게 웃긴 헌사다. 여기에 나오는 존이 누굴까? 맥바넷이 존한테 바친다고 했는데 이건 존 클라센한테 바친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존은 다른 존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연구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독자들만 그 관계도 파헤칠 수 있고 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게 되게 독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희들 잡지 중에서는 잡지 창간호에는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그림책 덕후라면 놓칠 수 없는 다이소 쇼핑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머. 그 중에 진짜 진짜 새로운 세계인데요. 네. 그 중에 다이소 아이템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집게. 왜냐면 그림책 맞아요. 사진 찍을 때 자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집게. 그리고 이렇게 세워 놓을 수 그렇군요. 있는 이젤. 뭐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사인 받았거나 아니면 요새 그림책 사면 이렇게 서비스로 독자들 굿즈로 엽서 같은 거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엽서들을 꽂을 수 있는 앨범. 네, 이런 거는 아주 아기자기하네요. 매우 아기자기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곳곳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즐기는 그림책 그러면서도 또 아주 코너가 깊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저요 여기 저기 그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었냐 하면요 네 사실은 헌사열전이 제가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데이빗 스몰하고 이 사라 스튜어트의 이 아까 이야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 라방 너무 시작하기 좋았어요, 전에 이 저는. 데이비 스몰 안에 나오는 바늘땀 책 이야기 너무 좋았다고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는 책이라고. 그거 제가 번역하려고 했었는데 안 낸다 그래가지고 통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의 아이들을 만났으면은 냈을 텐데 그래서 여기저기 했는데 안 낸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몇 년을 흘렀더니 미메시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델 출판사다 이거 이런 거를 알아보는 출판사 델 출판사다 다음부터는 했습니다. 바람의 아이들을 제일 먼저 들고 와서 네, 이 책을 알겠습니다. 내자. 네. 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3호를 만들 때 이 이미지가 메리 이것도 이미지였거든요. 너무 이게 일반적인 이쁘죠? 잡지에서 있을 수 없는 네. 면 구성이에요. 그림책의 한 장면 같아요. 이거. 이 그림책의 한 완전히. 장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그림책 네. 같아요. 딱 이 그림책의 잡지가. 한 장면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잡지를 낼 때만 해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직접 이 그림을 받았거든요. 너무 메리 셸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이 그림 쓰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가 근데 독자 기반으로 만드는 잡지라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너무 질문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훌리아 사르타 작가분이 되게 흔쾌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작권은 돈을 벌어 들이는 근거도 되지만 내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꺼이 그림을 주셨군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인스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유 작가님들이 저희 잡지에 그림을 실은 작가님들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독자들한테 어필한다고. 아주 다른 잡지랑 다른 가장 큰 부분은요. 네. 만드는 사람들이 네. 서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 안에서 느껴져요. 그게 그림책 정신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희 잡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회의는 밤 10시 반에 시작한다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12시에 시작한대요. 네, 이거 뭐 12시에 뉴욕과 시작하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닌데 12시에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육아 퇴근 후에 해야 되니까요. 정말 대단한 그래서. 분들이세요, 진짜. 저 고맙습니다. 거기 편집자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네. 그래도 원고 청탁하면 아유, 써주셔야 그럼요. 된다든지 네. 인터뷰하거나. 근데 제가 원고를 잘 안 드리기, 그러니까 늦게 드리기로 유명해서 잘 저희 못 받으실 것 편집장님, 같아요. 저희 편집장님 진짜 잘 쪼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아, 진짜. 이 코너 중에서, 제가 또 질문하고 싶었던 거가, 이게 계속 유지될까요? 바뀔까요? 어떠셔요? 저희는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1호부터 시작해서 매번 변화를 해왔거든요. 두께도 바뀌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기사도 어렵게도 갔다가 쉽게도 갔다가, 이번에 나오는 잡지는 굉장히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너무 그림책이랑 비슷하네요. 그림책이 원래 그 흰 배, 예. 빈 그릇, 어떤 것이 담겨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너무 그 그림책하고 그 정신을 여기서 그냥 완전히 담아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잡지에서 너무 많은 거를 설명하지 않고 네. 기사를 통해서 그림책이 읽는 사람마다 그렇죠, 다 그렇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음.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이 네, 우리, 나는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네. 있다. 네. 이 키티 크라우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책은 하나의 거울 조각 같아서 누구든지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 조각에 비춰서 그 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림책의 특징이 저희 잡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잡지에서 그렇구나. 많은 독자들이 네. 이거 나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 나랑 똑같은 생각인데 혹은 이건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고 누구의 생각이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잡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 친 김에 이제 제 얘기는 우리가 그만하고요. 저 그림책에서 너무 책 얘기하고 싶어요. 아, 예, 선생님 이제 얘기도 들어가죠. 너무 네. 궁금하고요. 우리가 그림책에서 그림책이 아니라 그 그림책 안에서 독자인 나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걸로 치자면 내 안에 내가 있다가 진짜 딱입니다. 딱.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신현 선생님이랑 제가 만나게 된 이유 자체가 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책이 바람의 아이들에서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미안하다 얘야. 내 안에 내가 있는데. 아예 그래도 우리가 내 안에 나로 들어가려면 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네. 이 책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은 이거잖아요. 내 안에 네가 있다잖아요. 내 안에 맞아. 너 있다. 네네네. 이건데 이게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멋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야지. 왜 내 안에 네가 있어? 네. 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네가 있는지 이게 되게 정말 살면서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라서 전 정말 제목만 듣고도 꽝 했었어요. 제가 이 책을 2008년에 볼로냐 이게 도서전 마지막 날 이렇게 다들 다 빠져나가고 책도 다 접혀져 나가는데 이게 이 메모 출판사라고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출판사예요. 네. 이런 책을 많이 만들기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만들기로 유명한 출판사예요. 이런 책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네. 어떤 책이요? 이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네,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 이라고. 그래서 그런 책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부스 마지막 정리하는 데서 그냥 확 들어왔어요. 이 책이 저를 잡아 끌었죠.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신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게 되셨는지 출판사에서 네. 이렇게 문의를 이 책을 같이 좀 번역하자 이렇게 네. 문의를 하셨는지. 제가 막 내달라고 매달렸어요. 바람의 아이들에다가. 왜요? 어떤 면 때문에? 2008년에 이거를 제가 네. 완전히 소중하게 얘를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와서 제가 불어를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번역자인데요. 근데 이 당모아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무서워해요. 저는 이게 무섭지가 않고 제가 근데 이 책을 먼저 좀 내용을 읽어 네, 드려야 그럴까요? 되지 그럴까요? 않을까요? 근데 네. 좀 이따가 이런 장면이 나올 건데요. 안 무섭단 말인가요? 이 장면이 무섭지 않다고요? 아니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저는요 속이 후련했어요. 완전히 막 우와. 근데 이 네. 책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보고도 후련하셨나요? 내가 또 끔찍한 그림책도 찾아야지. 저는 이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요. 이게 면지거든요. 이게 딱 넘기면 이 면지가 딱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어디로 가냐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까지 생물 만화책을 엄청 읽었는데요. 네. 예? 거기에 맨날 이 피부와 뼈와 혈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생각 너무 반가운 자극이어서 그러면서도 제가 나이 들어서 이걸 보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이 껍데기만 이럴 뿐이지 이 안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껍데기로 덮여 있을 뿐이지 이게 왜 징그럽고 무서울 일인가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뒤에 있는 이 속표지는 이 면지는요. 피가 돌아요.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야 제가 그림책 심리학에서 이제 몸으로 읽어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아시죠? 네? 선생님. 네. 아시죠?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리얼하게 하자 이러고 그 사전에 질문을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뭘 질문할 테니 당신은 뭘 대답하시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질문 준비한 거를 다 말씀하시면 제가 이 그림책을 딱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선생님 이 그림책 기억하시죠? 몸 그림책. 선생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처음 만나고 가장 근원적으로 만난 그림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로 드는 그림책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걸로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날 수업을 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선생님 수업을 예전에 2016년 그 즈음인가요? 그때쯤에 7시간 하루에 7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중간에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밥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 제2그림책 포럼 제가 운영자로 있는 네이버 제2그림책 포럼의 회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왜 이 제2포럼을 만들었나 하는 글에 이걸 써놨거든요. 어머나 지적과 조지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 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저는 영어 그림책으로 마크 조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마크 조지. 마크 조지는 굉장히 신나고 명랑한 책이에요. 네, 마크 조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렇군요. 몰랐는데요. 영어 저는 유치원에서 보통 이 마크 조지는 걔가 어느 날 야옹 하고 소리를 내서 입속에서 고양이를 꺼내고 그랬더니 얘가 음매해서 소를 꺼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가를 알려주는 신나는 책인데 선생님하고 읽었더니 이게 너무 막 정말 나의 폐부를 찌르는 나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깊이 내려가고 그래서 깊이 내려간다고 할 적에 네.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의 몸이 반응을 해서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 이 책은 선생님께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 표지에서 이 네. 표지를 보는 순간 제가 여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하얀 이 괴물처럼 저는 괴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괴물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요 아이처럼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에요. 그게. 네.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마치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안전한 이게 저한테는 이게 잡아먹힌 느낌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쉬는 느낌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 책 어떤 내용인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책이 다른 어떤 출판사에서 전집의 한 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책이 5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거 중고로 너무 희귀템으로 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네. 정말 찾아 헤매는데 전집의 한 권이다 보니 이게 한 권으로 낙권으로 중고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기뻐요. 특히나 예. 저기에 댓글에 뭐가 한 분이 나왔나요? 저는 거인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 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 예, 안에 예. 내가 있는 느낌 이게 몸의 느낌이거든요. 위내시경이냐는 아니 얘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이 조지아 읽어줬을 적에 네. 내시경 자기가 내시경 하는 부서에 있다. 네. 근데 그림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마치 내시경 하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느낀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림책을 읽을 때. 이게 거인 안에 내가 있는 것도 몸의 느낌이고요. 네. 이 지저바 조지아 내시경 하는 느낌도 몸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림책을 분명히 읽는데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머리로 읽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지 물론 읽고 이해하긴 하는데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몸 전체가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 표지뿐만이 아니라 표지에서는 편안함 나구나 나지 그렇지 나지 그리고 딱 넘겼는데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네. 좀 들어볼까요? 제가 들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 책 이야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이 책 말고 이걸 보여주세요. 네, 우리 번역한 걸로 번역본으로 이게 아직까지 번역본 완성본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까 전에 근데 번역본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바람의 아이들에서 걱정을 하시길래 이거를 독자들이 더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네, 이거 아직 안 된 상태. 이게 지금 가져본 상태거든요. 그림책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모양의 책이 될 건가 한번 뽑아본 상태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내 안에 들고 내가 있을게요. 있다. 제목은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아니에요. 내 안에인데 네. 선생님 근데 제목이 당무화라는 자체는 저는 몰랐는데 우리 편집장님이 불문과 출신이라서 내 안에라는 네, 뜻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내 안인데 그래서 내 안인데 이게 내 안에만 놓으면 부족한 거죠. 내 안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와이프.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림책은 글과 디자인도 그림이잖아요. 글과 그림이라서 내 안에를 가지고서 이런 이 느낌이 안 나요. 이 세 글자로는 한글로는 한글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서 별의별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후보 제목 뭐 어떤 거 있었는데요? 내 안에 내가 있었다도 있었고요.
나의 왕은 알고 보니 나는 내 심장은 나의 수도 뭐 책 속의 한 문장이에요. 아, 그걸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럼요. 근데 그거는 안 나왔었고요. 우리 모모가 나왔었죠? 제가 다 잊어버렸네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 지금 지금- 기억이 안 나신대요. 아, 그리고 이 지금 제목은 김서정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내 안에 나 있다 어때? 내 안에 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다가 됐고요. 저는 내 안에로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건 조금 어려워서 디자인상. 네, 디자인상. 그림책은 표지도 번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글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느낌, 이 커다란 거인 같은 요 이미지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갔고 위에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이 책에 그쵸, 이 느낌,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어서 예, 내 안에 내가 있다로 이제 그리고 굉장히 됐었습니다. 시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내 안에 내가 있다를 딱 들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다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있나? 내 안에 보면 애들 생각. 네. 오늘 밥 뭐 해 먹이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전우주 선생님 착해요, 착해. 근데 저는 안 착해. 내 안에 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애가 나온 뒤로는 내 안에 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야, 진짜 착한 분들, 그쵸? 동의하시는 분들 제가 많으시죠? 착한 엄마라는 걸 우리 애들만 몰라요. 진짜. 네. 지금 아내들을 네. 조금 더 보여주시면 네. 좋겠어요. 자, 여기 내 안에 내가 있다. 네,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시작을 해서 있다고요? 잘 보이시나요? 더 잘 안 가까이.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페이지를 넘길게요. 네. 이거를 다 보여드릴 거는 아니고, 네. 그 첫 문장이 그래요. 이게 딱 잘 넘기자마자, 네. 딱 넘기자마자.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넘길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네. 괜찮아요. 저 대강 내용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나는 항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항상 나인 건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대잖아요. 근데 이거 딱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를 딱 하고 면지 보고 넘어갔는데 첫 문장이 내가 항상 나인 건 아니었다. 내가 되기 전까지 난 내 안에 없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냥 큰 줄거리만 얘기하셔도 제가 다 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외우세요, 선생님? 그렇진 않죠. 네, 그러고서는 그리고 내가 넘기시면 내가 된 이후에 나는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네, 아니요, 두 번째, 네, 그냥 띵궈서 네네, 넘어가셔도 제가 네, 너무 심오하죠. 예, 너무 심오해서 깜짝 놀라는데, 근데 심오해도 되게 재밌어요. 네. 나는 내 안에서 새들이 날고 불꽃놀이가 있길 원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빨리 일어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상상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괴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괴물이 이게 어둠이 있고요. 예. 내 안에서 내가 왕이 아니었어요. 이 어둠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괴물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제가 편안하게 잡은 표지, 그 다음에 막 살아있는 나를 느꼈는데 여기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 괴물이 우리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업 중이고요.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다음에 거기 넘기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이 있었어요. 이 괴물이 나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근데 파란 입술을 가졌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얘랑 나랑 매일 밤 뭐를 하냐 하면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둘이서 물수제비 뜨는 놀이를 해요. 제가 물수제비 진짜 잘 뜨거든요. 네, 2번, 3번 잘 뛰는데 이 물수제비 잘 뜨는 얘랑 나랑 어찌나 이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항상 물수제비에서 제가 이겨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죠. 이 주인공이 이기죠. 그래서 근데 둘은 물수제비 경기에서 뭘 내기를 하냐면 목숨을 걸어요. 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걸 걸고 있는데요. 삶이 놀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목숨을 걸잖아요. 너무한가요? 네. 아니요. 예. 그래서 네.
이겨요.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이기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기고 계시죠? 그 애쓰고 이기고 계세요. 매일 밤. 네, 매일매일 이겨요.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이 괴물은 나타나지 않아. 저녁이면 또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한 거는 근데 이제 둘이 경기를 할 때, 결투를 할 적에 말은 안 해요. 둘이는 그냥 물수제비만 뜨는 거예요. 돌만 잡고 물수제비만 떠요. 이상했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인데 둘이 말을 안 해. 근데 제가 선택적 한묵증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선택적 한묵증 아세요? 어떤 순간이 되면 말을 안 해. 입을 닫아버려요.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저는 입을 부부싸움 하면 그래요, 선생님. 모두가 다 있어요. 선택적 한묵증이. 네. 말을 하지 않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국면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그 말을 안 하는 거는 외면하고도 통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둘이 싸우는데 둘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싸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또다시 만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이 주인공이 말을 찾아서 말을 찾고 싶었어요. 꽃도 찾고 싶었고 내 안에서 새가 날아다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작정을 하죠. 내 안에 아무 데도 없다면 내 안에 들어가 봤는데도 없다면은 제가 이걸 조금 스킵했나요? 네, 내 안에 괴물밖에 없다면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 비밀이 어디 있는 건가? 그래서 어느 날 밤 결심을 합니다. 내 안에 없다면 괴물 안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괴물한테 잡아먹히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괴물한테 잡아먹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얼마나 비밀을 찾고 싶었으면. 네. 굉장한 결정이죠. 제가 두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화면에 책만 보이고 선생님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괴물의 뱃속으로 내려간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 장면 있잖아요. 괴물이 나를 먹었다. 네, 이 장면에 저는 그 그림 생각했었어요. 그 크로노스가 자기 아이 잡아먹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되게 무섭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너무 편안했다, 마음 안긴 것 같았다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는데 내가 막 매일매일 막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그 힘을 놓은 거죠. 놓고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싸울 이유가 없었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나를.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저 마지막에 돌돼 있는 그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돌이 되어 있는 그림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맞나요? 네. 돌이 되어 있는. 그게 돌이 된 거예요. 네. 괴물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해드릴게요. 네. 그래도 아직 못 받아보셨으니까 네. 괴물이 이겨요. 근데 괴물은 너무 좋아하죠. 내가 지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네 안으로 이제 네가 나를 먹을 건데 이제 잡아먹히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기꺼운 잡아먹힘을 결정하는 거라서 네, 먹힙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런 것도 안 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괴물 안에 들어가는데 그 괴물 안에서 괴물의 몸 안에서 그대로 순응합니다. 네. 네. 지옥의 하데스에 가는 길 같다라는 네, 그런 말씀도 하네요. 가야만 하죠, 그 지옥에. 네. 또 강도 건너야만 하죠. 네.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평화를 찾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똑같았어요. 괴물의 안도 내 안이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도 또 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괴물, 나, 피해강 모두 똑같았어요. 달라지지 않는. 필리아 그러니까- 유진님이 네. 직위로 작정하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네, 것과 맞아요, 다른 맞아요. 걸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같은 네. 거라고. 직위로 작정하는 거는 나의 결정이죠. 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그 것 느낌들이 같아요. 다 다를 저는 것 같아요. 기꺼운 풍덩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기꺼이 기꺼운 풍덩. 느낌. 기꺼이 물에 풍덩. 빠지는 오. 기꺼이 풍덩하면은 다르거든요. 네. 억지로 풍덩하고 달라서. 선생님 저희 카페에서 네. 제2 그림책 포럼에서 네. 북클럽 만들어서 네. 북클럽 이름을 기꺼이 풍덩이라고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림책의 매력 아니, 속에 그게, 기꺼이 풍덩. 자기 닉네임을 기꺼이 풍덩님으로 원래 풍덩으로 했다가 네. 어떻게 풍덩할까를 해서 기꺼이 풍덩이로 하신 분도 있으세요. 이미 닉네임이 아니 있으세요? 상관없죠.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분한테 그럼요.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될까요? 그럼 전해드릴게요. 기꺼이 너무 풍덩님한테. 좋아요. 기꺼이 그분 풍덩. 아마 들어가실 네. 것 같은데. 내 거기에. 삶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꺼이 풍덩.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열이 받잖아요. 그쵸? 네, 들어갔는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온갖 거를 다 토해내는 거죠. 불을 뿜어요. 완전히 여태까지 선택적 한묵증으로 있었던 얘가 완전히 뿜어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온갖 이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꽃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불꽃일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저의 해석이고요. 네, 입에서 불이 튀어나오고 온 나라가 불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요동침, 내 안에 요동침, 아마 내 안에 요동침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괴물이 항복을 합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네가 왕이야라고. 요거는 저가 그 누구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앤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요런 장면 나와요. 괴물들이 항복하는 장면 딱 너무 비슷해요. 이 장면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그 괴물들이 항복하는 장면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설마 그 오지는 않겠죠? 같은 비슷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요. 선배 너무 작가에 대한 반가웠어요. 오마주가 네네,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네가 왕이야. 네. 나는 영원히 사라져 줄게 하고 바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네. 바위가 돼서 그래서 이제 크게 굳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내 나라가 막 불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들어가요. 피해서 그 동굴 같은 작은 동굴 같은 그 괴물 바위로 들어갑니다. 너무 깜깜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동굴 안에 있는 건지 괴물 머리 안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비밀을 알아차려요. 찾고 싶었던 비밀. 무슨 비밀이요? 괴물의 머리에 구름이 있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 괴물 가오나시라고 가오나시.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이 표지의 장면만큼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이거는 저의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꼭 동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너무 편안했어요. 괴물의 머리에는 구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사로 치자면 너무 급하게 끝났다라는 그런 김선영 선생님 얘기도 있긴 하셨지만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엔딩이거든요. 구름이 빠져나가자 곧 비가 내렸다. 저는 비밀이 구름이어요. 구름을 발견하는 것. 구름을 발견하고 그거를 우리 이제 그 출판사 그 관계자님들께서는 그거를 우울이라고도 또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뭐 그림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구름을 발견하는 것, 그걸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꽃이 피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가오나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계속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게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오나 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까만 단순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내면에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어떤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구름을 발견하고 구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모자를 벗더라고요. 맞아요.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벗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네. 자기를 감싸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신적인 단순함, 집중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몰입 네, 이런 네, 게 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아, 했었어요. 나를 찾기까지. 이 해석도 맞고요. 네, 그 어떠한 해석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정신분석적으로 굉장히 깊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보시고 또 이제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곧 가겠죠. 네, 받아보시고 제가 편안하게 느꼈다고 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실 필요 없고요. 네, 어디든지 어떤 장면이든지 그냥 자기의 반응을 그냥 자기 느낌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 지금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시 같지 않나요? 되게 시 같아서 번역하시기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냐면 리듬도 살려야 되는데 그 말도 살려야 되고 내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항상 내가 나인 것은 아니었다일 수도 있고 나는 가끔 나일 수도 있었다. 네네. 나는 네네. 이런 거 맞아요.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첫 문장을요. 나는 항상 내가 아니었다. 내가 항상 나인 건 아니었다. 내가 항상 나는 아니었다. 뭐 이게 아직도 제가 나는 안 돌아요.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네. 이런 거 정말 너무 작은. 그래서 이 첫 문장은요, 차이라서. 여러분, 첫 문장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아시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거 뭐죠? 이거 알아맞추기 이벤트 한 것처럼 첫 문장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드셔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직도 그걸 되뇌이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원문 그대로 이제 가까이 해석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어쨌든 나라의 언어가 달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것도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더 있기도 하거니와 그게 그건 아직도 제가 아주 입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나한테 맞는 걸로 각자에게 붙는 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데 내가 아니었다. 저는 거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항상 나였나? 이런 거 다 이전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 더 이전에 내 안에 누가 있지? 나는 누구지?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있지를 내가 어느 만큼 그 안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쵸.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할 그 수 있어서. 화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책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이 책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책이요. 네. 이 책을 제가 독서치료학회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분이 이거를 빌려가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빌려가셨어요. 네. 아이들하고 이제 그 독후 활동 이제 읽고 하는데 빌려가셨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갖고 오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어른들은 이 책을 처음 보고 마찬가지로 무섭다고 이거 아이들 줘도 되겠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그 다음 주에 한 말이 애들 너무 재밌게 이거 읽고 반응도 너무 재밌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더 굉장히 연령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러셨어요? 정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다들 우리 애가 이걸 왜 좋아하지? 왜 웃지? 네. 제가 지금? 네. 나는 이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나한테 너무 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깔깔깔 웃지?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깔깔 웃은
애들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네,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네. 제가 뭐 저는 아이들하고 읽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그 네. 당시에 뜻밖의 반응이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네.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인데 아이들은 다르게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덤덤하게 용기 있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너무 이거는 아이한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그냥 넓게 다양하게 그림책을 함께 이걸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것 같이 이 책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알았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문장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굉장히 껄끄럽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항상 나는 아니었다. 네. 그럼 뭐였지?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괴물이 나를 잡아먹고 그 괴물 속에 들어갔더니 그게 나였어. 아니 뭐지 이게 이렇게 뒤집어도 나인 이건 뭐 하여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글 작가인 알렉스 쿠소를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분 안에 있는 네. 그 자기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이 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키티 크라우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본 거는 키티 크라우더 그림이었고 이제 네. 알렉스 쿠소는 키티 크라우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텍스트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해요. 그리고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을 조금 조금 잘 못했다 이렇게 받아보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워낙 조금 힘들어요. 이게 이 서사가 조금 힘들고 따라가기가 좀 이전 어려워서 번역자가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실까봐 약간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네. 훨씬 입에 잘 붙어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읽었을 때 그 전 것보다 훨씬 더 낭독에 적합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그냥 그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곱씹어보고 또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내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조금 이렇게 씹어가면서 하는 텍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그림책을 조금 깊이 이제 그 맛을 좀 이렇게 음미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렉스 쿠소 책 하나 들고 왔어요. 어머. 네, 이 책은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샤를의 모험을 갖고 왔는데 알렉스 쿠소가 글을 썼고 다른 그림 작가가 그린 건데 보통은 샤를의 기적을 더 많이 아시죠. 샤를의 기적은 이렇게 그 날개가 너무 커서 날 수 없었던 드래곤이 이제 이렇게 화산 폭발 때문에 날게 되는 이야기 이런 거였는데요. 이 알렉스 쿠소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몸을 갖고 있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샤를의 모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는 그러니까 샤를의 모험이란 기적이 있는데 이 시리즈는 비주얼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알렉스 쿠소의 그림을 갖고도 만약에 키티 크라우더가 그리지 않고 이 사람이 그렸다면 이 그림 작가가 그렸다면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왔을 거잖아요. 지금 판형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 알렉스 쿠소가 이 키티 크라우더와 둘이서만 해낼 수 있었던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키티 크라우더 그림의 특징들 이렇게 색연필로 그리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낯설게 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키티 크라우더가.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면지에 이렇게 한 거 너무 낯설지 않아요? 이런 거 낯설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완전 이건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네가 누구인지 까발려 보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이 껍데기 안에 너 뭐 있니? 그러니까요. 네 안에 네가 있니? 이러고 물어보는 이거 거. 쭉 읽어봐달라는 분들이 있네요. 쭉 이만큼 읽어줬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읽어달라고.
네, 제가 마지막 장면 안 읽어드렸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요. 네, 괴물의 머리에는 구름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필사하고 싶대요. 러빙북님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구름이 느껴지실 수도 있으세요. 구름이 빠져나가자 곧 비가 내렸다. 내 안에 무지개가 떴다. 그리고 낱말들, 온갖 색깔들이 생겨났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나는 쉬고 싶어졌다. 전은주 선생님, 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이 쉬고 싶어졌다가 그 치열한 매일 밤의 싸움. 근데 매일 싸워도 계속 오는 이 괴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 그리고 안 되겠다. 잡아먹혀야겠다 내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괴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구름을 찾고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비는 구름이 있어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구름 찾는 거 여러분 응원합니다. 각자의 구름 찾으시는 거. 여기 선생님 그 마지막 문장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요? 지제우시 타임님. 네. 이분이 괴물을 이겨내기보다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 바위는 어떻게 됐냐고? 네.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나는 쉬고 싶어졌다. 이제는 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쉬고 싶어졌다. 내 안에서 결정하는 건 나다. 네, 이게 엔딩입니다. 결정하는 건 나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바위가 되었던 괴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한테 이 책은 2010년 네. 이게 네. 끝나갈 시간 된다고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이제 정리 멘트 주시죠.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네. 저한테 이 책은 2010년 전후의 책이고요. 지금 저는 그 바위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죠? 네. 여러분, 바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서는 바위가 굳어서 있는 채로 끝나는데, 제 안에서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된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나요. 또 싸우는 대상으로요? 여러분 무섭죠? 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싸우진 않아요. 지금은요, 싸움은 가끔 하는데 꼭 굳이 그 괴물하고 내가 계속 싸워야 될 건가?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으시는군요. 아까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굳이 내가 얘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건가? 친구가 될 순 없나? 옆에 다가가 앉아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묻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야? 물으면 답을 해줘요. 근데 사실 괴물도 나니까. 그쵸? 그렇죠. 네. 괴물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들어가고여서 요거를 조금만 그래서 꼭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위가 돼서 굳어서 끝나지만 이거를 갖고 살아가는 저는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나서 저한테 저를 또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